13번 첫 번째 요령, 큰 휘슬 소리. 휘슬을 돌핀 걸 쓰세요. 폭스 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하는 주장하는 그 뜻은 이런 거예요. 교사의 표정과 소리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휘슬 소리가 크고 단호해야 돼요. 체육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휘슬 소리 크게 내지 못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빡 부르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 요즘에 전자휘슬도 많이 나오죠. 전자휘슬도 좋긴 한데 이 사람이 육성으로 입으로 내는 휘슬 소리를 따라가기 힘들죠, 지금도. 그래서 실제로 심판 연습하면 휘슬 부는 거 연습 언제 해요. 중요한 건 이 소리와 제스처가 단호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두 번째로는 융통성이에요. 단호한데 융통성? 여기서 말하는 융통성은 피바 룰이나 KBL 룰에 있는 구루를 꼭 지켜야 된다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학교 현장에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현장에 맞게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학교에서 체육대회나 아니면 자체 스포츠 클럽 리그나 이런 대회를 할 때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겁니다. 애들이 룰을 잘 아는 애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그거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거 아니잖아요. 맞아 그거 아니야. 근데 우린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단호함이 좀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린 학생이고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안전해야 돼. 그러니까 대의 명분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해야 돼. 학생들의 안전과 그리고 모든 학생들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으로 적용할 거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그 규칙이 자꾸 흔들리면 안 되죠. 심판을 진짜 못 보는 사람은, 심판을 잘 못 보는 사람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발견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심판은 일관되게 축구 경기도 월드컵 때도 그랬잖아요. 심판의 성향을 빨리 파악하라고 말하잖아요. 많은 감독들도 이 심판이 어느 정도 파울 수준에서 파울을 부는지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경기에 임해야 되는데, 어떤 심판인데 진짜 많이 욕먹는 심판 이런 거죠. 이거는 파울 부르는데 이건 안 불어. 같은 상황인데. 여기 학교 현장에서 좋은 심판을 보시려면 먼저 대의 명분을 내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이유에 의해서 너희의 안전과 학생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 파울을 민감하게 불 거야. 건들기만 해도 다 파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래블링은 우리가 아직 초보니까 완화해서 볼 거야.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기준은 내 안에 있는 거죠. 국가대표 심판 수준으로 볼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수준이 안 된다고 자신감이 없어서 안 보면 더 자신감이 없어져요. 내 기준을, 내가 지금 내 이 수업의 책임자니까요. 내가 곧 법이다. 이런 마인드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선출이지만 저도 심판 잘 못 볼 때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말하죠. 단호하게.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농구 경기 실제 심판 판정이랑 관련해서 먼저 파울이 제일 민감하죠. 선생님 일어나세요. 우리 영무생 공 하나만 주세요. 자, 먼저 선생님이 질문하셨으니까 가장 혼란스러운 게 어떤 것이에요? 실린더에 원칙 적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 공격자가 수비자가 두 번 밀었을 때 바로 파울을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종합적인 걸 적용하는 게 두 번 밀었을 때 파울을 준다 이런 매뉴얼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실린더의 원칙은 먼저 한 공격 선수가 수비나 공격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 팔을 접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 팔꿈치부터 팔꿈치 끝, 발 끝에부터 발 끝까지 이 안에 하나의 실린더를 자기 자리로 가요. 이 실린더 안에는 보호받아야 돼요. 공격이나 수비나. 그래서 수비는 이 실린더가 두 발이 땅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실린더는 공격자가 이 실린더를 툭 침투해서 밀어버리면 공격자 파울이 돼요. 반대로 공격자도 실린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린더 안에 수비자가 들어가서 치면 파울이에요. 그렇죠? 실린더와 실린더, 공격자의 실린더와 수비자 실린더가 마주치겠네요. 그렇죠? 마주치면 파울이겠냐? 파울이냐? 이거를 이때부터 이게
예민해지는 건데 공격자와 수비자의 실린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둘이 실린더가 있어요. 마주치지 않죠. 누군가 움직여야 마주쳐요. 그렇죠? 움직이는 사람 대부분 공격자죠. 수비자는 막아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이 사람이 외력을 작용할 때 버티면 돼요. 버티는 건 수비자 파울이 아니에요. 근데 공격자가 있는데 수비자가 외력을 작용해. 수비자가 외력을 작용해서 이 사람이 밀렸어. 그렇죠? 그럼 파울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공격자는 이 사람이 건들 때마다 으아 하고 쓰러질 거냐?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잖아요. 공격자는 목적이 있잖아요. 진행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비는 버티고 공격은 밀어내고 이런 힘에 대립되는 상태. 이거를 파울을 안 불죠. 그렇죠? 힘이 대립되고 있는 상태에 파울을. 근데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해서 밀어버릴 때 파울이 되죠. 이건 서로의 실린더를 지키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제 공격자 경로가 이렇게 이 흰색 단을 쭉 움직이세요. 자, 일로 쭉 이렇게 드리블 치고 가보세요. 네. 드리블 치면 어려우니까 그냥 들고 가볼게요. 드리블 친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들고 가보세요. 잠깐만 일로 오세요. 자, 제가 이 사람을 막아볼게요. 이 사람을 막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파울인 상황과 파울이 아닌 상황으로 막아볼게요. 자, 가보세요. 제가 가서 이 길목에 허벅지 이렇게 넣었어요. 이건 제 파울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보세요. 파울이 아니에요. 마치 이렇게 점여 나가듯이 내 몸의 중심이 이 사람의 경로에 왔어. 그럼 이 사람은 이 경로를 뚫고 가려고 하면 이 사람이 파울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약간 비껴나가겠죠. 그럼 또 이쪽으로 이만큼 오는 거예요. 흔히 이렇게 마치 슬라이드 시키듯이 이렇게 보통 수비가 공격자를 밀어낼 때 이런 형태로 밀어내요. 그래서 한번 또 앞으로 걸어가 보세요. 이렇게 되죠. 신체 접촉이 일어났지만 파울 안 부릅니다. 이 정도로. 제 이 경로를 뚫고 나가려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누군가 쓰러지겠죠. 강하게 뚫고 나가려고 하면. 그렇죠. 만약에 제가 먼저 왔다면 이 사람 파울일 거고 이 사람이 빠르게 오고 있는데 제가 늦게 도착했다면 제 파울인 거죠. 이렇게 가정하세요. 신체 접촉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신체 접촉 같은 아이들한테 가슴으로 수비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동 경로에 내 몸에 중심이 오면 파울이 안 나는데 가보세요. 이건 파울이죠. 이미 늦었잖아요. 그리고 실린더를 침투했죠, 제 손이. 실린더가 실린더가 부닥친 게 아니라 실린더를 넘어선 내 손이, 내 실린더를 나간 내 손이 상대방 실린더에 들어갔죠. 그렇죠? 이러면 파울인 거죠. 자, 지나가보세요. 시작.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파울이에요. 근데 이제 프로급에서는 이게 되게 교묘하게 사용하거든요. 저처럼 손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세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 실제로. 그리고 수비도 이거 교묘하게 지나가보세요. 이렇게 돼요. 네, 시작 지나보세요. 가기 힘들죠, 되게. 앞으로 지나가기 힘들어. 이렇게. 이거를 이 사람, 자 가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농구는 핸드볼 다음으로 그러니까 럭비 빼고 핸드볼 다음으로 신체 접촉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자리를 차지했는지도 보지만 이 손을 어떻게 뻗었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저 수비해 보세요. 버티세요. 제가 밀 거예요. 시작. 서로 힘을 쏘고 있지만 파울은 아니죠. 근데 보세요. 다시 한번 해서 저 밀어보세요. 이런 파울이 이제 파울이에요. 공격자의 힘에 대항할 때가 괜찮은 거지. 공격자는 이제 더 이상 밀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이 밀어내면 이 사람이 파울인 거죠. 자, 그러니까 대립하고 있냐? 자, 보세요. 대립하고 있냐? 이제 나 대립 안 했잖아. 이런 파울. 이해되세요? 왜냐면 정당한 정당한 파워로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격자는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밀면 이제 파울이고. 이것도 되게 선수들은 되게 치사하게 해요. 저 밀지 말아보세요. 살짝 밀어요. 살짝 밀어요, 서로. 그런 거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것도 뭐. 아까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한 거. 진짜. 그럼 심판들께 손 쓰지 마세요. 손 쓰지 마세요. 손 쓰지 마. 그냥.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묘한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또 이렇게 하잖아요. 공격자가 이렇게 손 이렇게 대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공격자 파울. 그러니까 이 실린더 이 정도에서 버텨야 돼. 이 정도에서. 보통 그래서 이 정도로 버텨요. 이렇게 나가면 파울이에요. 보통 그래서 실린더가 팔꿈치에서 팔꿈치까지 가거든요. 이 정도. 이게 나가면 파울입니다.
그래서 또 슛 동작은 보세요. 슛 동작 이렇게 해보세요. 슛 동작 이렇게 하죠. 슛 동작에 대한 건 더 민감하게 봐요. 자, 공을 잡고 이렇게 킵하고 있어 보세요. 그럼 이런 파울 안 불잖아요. 이 파울 안 불거든. 이 정도 컨택은 안 불거든요. 예, 슛 쏠려고 그랬어요. 이거 파울 불어요. 네, 슛 동작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하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 심판을 보실 땐 아까 말했던 큰 휘슬 소리도 중요하고, 그리고 단호한 거,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미리 이렇게 단호하게 설명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애들한테 파울을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 손이 나가서 애들 때리면 다 파울이죠. 처음엔 민감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손이 나가서 때린다. 파울. 팔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 가슴으로 수비한다. 괜찮다. 자, 어깨를 민다. 특히 축구 하던 애들이 농구하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깨 싸움을 농구에서도 해요. 파울이거든요, 사실. 애들이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끼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거 안 돼요. 농구는 어깨 싸움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어깨 싸움 하면 되고, 이게 정면으로 수비해야 돼요. 이렇게 정면으로 수비해야 파울이 안 나요. 이걸 어깨로 밀면 파울입니다. 농구는 다 파울로 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파울 말고 또 다른 규칙 궁금한 거, 이해 안 가는 거. 시간과 관련된 것도 막 라인과 관련된 규칙도 많잖아요. 바이올레이션 파울이든.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수준이 높지 않은 친구들끼리 뭐 경기를 진행을 할 때 가볍게 적용하기 좋은 규칙. 네, 제가 이제 내일 연수에서 한 마지막 라운드 정도 할 것 같네요. 게임에 준한 활동들은. 근데 애들 경기 시켜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인이에요, 라인. 애들이 축구는 라인을 밟잖아요. 스포츠마다 라인을 밟아도 되는 게 있고 안 밟아도 되는 게, 획볼도 라인만 씹으면 되고. 농구 라인 되게 민감하거든요. 농구 라인 반기바에도 반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교사의 의도에 따라 다른 건데, 나는 농구 경기에서 라인을 엄격하게 지킴으로 해서 룰을 지키는 태도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외면함으로써 수월하게 하게 할 거냐, 이거거든요. 저는 근데 엄격하게 지키게 함으로써 배움이 일어나는 걸 더 선호해요, 농구에서. 왜냐면 농구가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라인을 엄격하게 봐서 그 라인에 대한, 라인 밟고 패스하는 거에 대한 페널티를 반복적으로 계속 주죠. 처음에 엄청 많이 걸리죠. 그러다가 이제 경기에 승패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라인을 항상 조심하면서 패스하게 되죠. 반면에 트래블링이나 더블 드리블은 완화하죠, 반대로. 왜냐면 이건 지키기 쉬운 과제인데 함부로 안 지키는 거고, 지키기 어려운 드리블이나 트래블링은 지키기 어려운 건 완화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경기할 때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에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여학생은 두 손 드리블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중 공을 잡고 드리블을 이렇게 이렇게 치면서 달려가는 거죠. 이렇게 치면서 달려가고, 대신에 조건은 이런 거예요. 치고 달리다가 잡아서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한 다음에 다시 치는 건 더블 드리블. 그러니까 이동하기 위한 연속 동작으로는 괜찮지만 멈췄다면 이제 더 이상 공을 드리블 칠 수 없다. 이런 변형 규칙을 줬었고, 트래블링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지만 않으면, 요즘에 게더 스텝이라고 해서 공을 잡을 때 이게 0, 1, 2로 봐요. 그래서 많이 걸을 수 있어요, 더. 그리고 경기할 때 또 변형 규칙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도 활용하시면 좋은데, 올코트 5대5 경기를 했었는데, 여학생들은 A팀이 이쪽으로 공격하다가 B팀이 공을 잡으면 B팀이 일로 가야 되잖아요. 못 가요. 다시 또 A팀한테 여기서 뺏겨야 돼요. 혹은 A팀이 슛을 쐈어. B팀이 리바운드 했어. 일로 가야 되잖아요. 못 가요. A팀이 여기서 또 뺏어.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A팀이 이쪽으로 공격하다가 공수 전환이 돼서 B팀이 공을 잡으면 A팀은 하프라인을 무조건 넘어와야 돼요. 여기서 수비 못해요. 무조건 백코트 하게끔 규칙을 바꿨죠. 공격 유리하게끔. 이렇게 해서 경기했더니 공수 전환이 되면 B팀이 어쨌든 서로 진정하고 넘어올 수 있게 돼요. A팀이 여기 와서 수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더 경기다운 경기, 왔다 갔다 이런 경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자신의 환경과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끔 룰을 변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피바 룰을 꼭 지켜야 되겠다는 고민을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